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겨울의 한 중간을 걷다 보면 추운 날씨로 인해서 간절하게 봄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냥 봄을 기다리기보다는 모든 계절 안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네 인생이 어느 계절에 있든 그 계절에도 행복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 추운 겨울에도 거뜬한 식물들로 전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식물 영상 함께 보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능소화입니다. 능소화는 이렇게 쭉 뻗어 나와서 남부지방에서는 울타리나 덩쿨 활용해서 식재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배수가 좋은 흙과 빛이 잘 드는 곳에 식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히아시스입니다. 히아시스는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볼 수 있는 반가운 꽃식물 중 하나죠. 대부분의 구근 식물들이 꽃이 화려하고 향기가 좋은데 히아시스는 더더욱 향기가 진한 편에 속합니다. 향로로 쓰이기도 하는 구근 식물이죠. 처음에는 관리하는 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한번 익히면서 구근 식물의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히아시스는 저온 상태가 되지 않으면 꽃은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추운 공간에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바깥에서 심어서 바깥 하우스에 넣어놓고 물 주지 않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예쁜 꽃을 보여줄 날이 머지않았죠. 에키놉스입니다. 예전에 꽃이 절구공이 닮았다 하여 절구대꽃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이죠. 토끼살이는 토끼 모양처럼 꽃이 생겼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12월부터 4월까지 개화 기간을 가지고 있는 소형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석 감목이기 때문에 분경으로 키워주셔도 좋습니다. 꽃이 피면 향기도 좋은 편에 속하죠. 오렌지 자스민입니다. 향기로운 꽃과 열매를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이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고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에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말은 사랑스러움, 당신은 나의 것이라고 하네요. 노란 색상의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처음에 화분에 식재를 해두시면 키가 작게 느껴지시고 조금 여리여리해 보여도요.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덧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이때 지지대를 감으면서 성장을 시켜주시면 덩굴성으로 더 빠르게 자라면서 아름다운 인테리어 식물까지도 성장 가능합니다. 와인컵 지손입니다. 와인컵 지손이는 지손이 꽃 중에서 꽃이 제일 크고 뿌리는 또 인삼처럼 생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분에 근상으로 식재를 하셨을 경우에는 노지월종 걱정되신다면 안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겠죠. 아직은 조금은 무성하다는 느낌을 주는 삼지구엽초지만 야생화로서 굉장한 매력을 또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가지 3개와 잎이 9장을 가진 풀이라고 해서 삼지구엽초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약초로도 굉장히 유명한 삼지구엽초는 꽃이 사실 관상가치가 또 높아서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냉증, 중풍, 신경쇠약, 치매 등등등 많은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흔하지 않은 꽃의 모습과 봄에 새잎이 자라나면 가을까지도 싱그럽게 유지가 되어서 정원용 야생화로도 인기몰이 중인 식물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누룩이 데리고 왔습니다. 토종 누룩이부터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누룩이까지. 누룩이는요, 개화를 하는 봄에는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시면서 관리를 해주세요. 꽃이 개화한 후에는 이제 새로운 잎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여름이 오게 되면요, 너무 뜨거운 햇볕은 누룩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차광이 된 태양빛 아래에서 관리해 주시거나 아침에 잠깐 햇볕이 닿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누룩이 아기 때부터 길러주시다가요, 2-3년에 한 번씩은 분갈이 해주는 게 좋죠. 흙이 오래되거나 하면 뿌리부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 들여서 화분갈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을에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농원에는 3종류의 상사화 있습니다. 진노랑 상상화가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상상화인데요. 사실 상상화는 키울 때 따로 관리가 정말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건조, 추위, 습함 등등에 강한 식물입니다. 현재 상상화는 구근이 식재가 된 상태인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구근들은요, 깊게 심지만 상상화는 이렇게 구근이 살짝 보이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구근을 너무 깊게 파묻으면 개화를 하기보다는 자구를 늘려서 번식만 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시 없는 노란찔레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좋은 노란찔레 어서빨리
잘 자라나면 좋겠죠. 가시 없는 노란 찔레는 일반 장미에 비해서 병충해도 적고 꽃도 풍성한 느낌을 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금매화입니다. 두 가지 종류 농원에 있고요. 금매화 보면요, 황금 덩어리 같다라는 느낌 주죠. 골드 색감의 꽃이나 물건 보면 우리 복 들어온다는 느낌 받잖아요. 금매화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야생화로서 매력 만점인 거 더불어서요. 할미꽃입니다. 할미꽃 야생화로 무리 자람이 대단히 왕성하죠. 때문에 집단으로 모아 심기 너무 좋습니다. 마당이나 잔디밭에 가꾸기도 참 좋은 식물로 병충해도 별로 없죠. 색단초는 도입종 다육식물로 건조와 습기 그리고 추위 아주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돌간풍도 꽃이 참 화사하고 청초하죠. 원래 4, 5월 정도의 꽃이 피는데요. 온실 안에서 키우시면 한 3월 정도면 꽃이 피더라고요. 작년에 키워보며 느낀 게 물이 풍부해도 잘 자라고 물이 없어도 참 잘 자라더라고요. 삭스프라그입니다. 토분과 참 잘 어울리는 모양과 색감 가지고 있죠. 아우라콜라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우리콜라는 영국 앵초 중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우리콜라 앵초가 조금 미니미니한 느낌을 줬다면 영국 앵초는 색상은 랜덤이지만 입장은 이렇게 조금 더 큼직한 느낌 줍니다. 완다 앵초도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죠. 레드가 가장 먼저 한 송이 꽃을 피워내고 있네요. 화심의 색상과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이 대비되면서 쨍쨍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5가지 색상으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색상을 가장 선호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앵초 속에 속하는 식물은 대부분 노지 월동이 될 정도로 추위에 강합니다. 더불어서 번식력도 좋죠. 봄, 여름 사이에 꽃이 만개하면서 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가을에 파종을 한 후 겨울에 성장을 하죠. 습기가 충분한 공간 선호하고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 역시 선호합니다. 번식은 여름에 꽃이 지고 난 후에 자연 발화가 잘 되는 편에 속하고요. 가을에 포기 나누기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홍황철쭉입니다. 꽃말 정열 사랑의 즐거움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고요. 노랑 오렌지 계열의 꽃이 피어나는 일본 아젤리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황철쭉 성장은 느린 편에 속하죠. 하지만 다른 철쭉보다 화경이 매우 크고 잔가지가 적어서 우아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내한성이 매우 강하죠. 성장 속도가 빠른 편 아니고 삽목이 잘 안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기한 철쭉에 속합니다. 진정하지 않고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여름의 더위와 땡볕 좋아하지 않아요? 되도록 서늘하게 키울 수 있는 반그늘 공간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상록의아리입니다. 교배종으로 고사리 모양의 자그마한 잎을 가지고 있는 아담한 사이즈의 식물이지만 초봄에 아주 풍성하고 화사한 꽃 무더기를 보여주어 최근에 인기가 많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아담하게 키우는 식물이지만 250cm까지 길이가 성장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몽수몽입니다. 예쁜 등불 모양의 꽃을 피워주죠. 꿈속에서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꽃을 피우는 식물이라고 해서 시몽수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새로 나오는 어린 잎은 마치 꽃처럼 빨갛게 물들어 돋아납니다. 유럽에서 온 아스란티아 반지꽃 있습니다. 노지 활동이 잘 되고 화려한 꽃을 피워내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벌레지입니다. 아직은 싹도 트지 않고 잠을 자고 있지만 화분 흙이 얼지 않을 정도로 추운 온도에서 겨울 잘 보내야지 여름에 꽃 피워주니까 천천히 기다려보도록 해요. 석창포입니다. 석창포는요, 습지에서 자라나는 식물로서 천남성과에 속하죠. 약간 습기가 있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아요. 돌틈이나 바위 틈새에서도 잘 자라나는 야생화입니다. 황칠나무는요, 자라면 자랄수록 잎이 위에만 있어요. 때문에 곡선의 목대가 잘 돋보이는 나무입니다. 공간을 더욱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식물이죠. 한여름에 직사광선만 피해주시고 은은한 햇빛 보게 해주면 더욱 생기있게 변화하죠. 남해 해안가 제주도에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예쁜 독일 붓꽃은요, 너무 깊게 식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얇게 식재해도 넘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중성도는 약 알칼리성 토양에 식재해 주시고요.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식은요, 포기 나누기가 아주 잘 되죠. 한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포기 나누어서 즉시 식재해 주셔도 됩니다. 키는 50에서 100cm 정도까지 자라나고요. 최고 높이까지 자라나는데 2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늦여름에 잎이 누렇게 되면 바짝 잘라주시고 포기 나누기 해주시면 되겠죠.
예쁜 봄꽃들 중에서 어여쁘다는 느낌이 드는 식물 마가렛입니다. 목마가렛은 쌍떡잎 식물 초록꽃목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의 식물로 아프리카 카나리아 섬을 원산지로 한 식물 되겠습니다. 쑥갓을 닮은 잎이 매력이 되기도 하죠. 햇빛을 좋아합니다. 빛 많은 공간에서 키워주시고 꽃은요 수분으로 싱싱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마가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두기 마르면 물 주세요. 깽깽이 풀입니다. 황년이라고도 하죠. 연잎을 닮은 잎줄기가 나오겠죠. 혼잎이 여러 장 나오고 뿌리줄기는 짧고 옆으로 자라납니다. 깽깽이 풀은요 자라나게 되면 20에서 30cm 정도의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4, 5월 달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난다고 하는데요. 매우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선녀꽃입니다. 겨울에는 서늘한 베란다 등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봄이 되면 꽃대가 더 풍성하게 올라옵니다. 동백입니다. 동백은요 배수력과 보수력이 좋은 흙을 선호하죠. 부엽토산, 펄라이드 1, 모래 1, 그리고 훈탄 조금 넣어서 배합토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동백을 키우다 보면 동백이 마냥 따뜻한 날씨만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선선한 정도의 따뜻함을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낮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는 편이지만 영하로 떨어지게 관리해서는 안 되고요. 그때가 되면 실내로 들여오셔야 되겠죠. 이듬해의 꽃을 보려면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 0도에서 5도 정도 사이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동백꽃 위에 눈이 쌓인 모습도 너무 아름답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관리해 주세요. 동백 빛 좋아하죠. 열에는 약한 편이기 때문에 뜨거운 직사, 광선은 피해 주시고 겨울엔 최대한 양지에서 하루 종일 빛을 받게 도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늦봄과 초가을처럼 약간 더울 때는 오후 햇빛은 피하고 오전에 햇빛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간에 두는 게 최고죠. 아젤리아 철쭉 꽃망울 너무 예쁘게 달고 있습니다. 완전 핑크와 하얀색과 핑크가 섞여 있는 두 가지 색상 있습니다. 꽃망울이 이렇게 달려 있을 때는요. 개화량이 많지 않으면 꽃이 완전 개화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실내에서 키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뱀무입니다. 생명력 정말 강한 뱀무죠. 뱀무는요 뿌리가 직근성입니다.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좋고 배수가 좋은 공간 선호합니다. 말하자면 더위에는 다소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직사, 광선 피해 주시는 게 좋죠. 건조함보다는 뿌리가 마르지 않는 촉촉함을 선호합니다. 화단에 식재한 후에는 2주 동안은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흙이 마르는 간격을 겨울에는 늘려서 물을 주셔도 괜찮죠. 이베리스 눈꽃입니다. 꽃은 봄에 피어나죠. 꽃이 진 후 잘 정리하면 가을에 한 번 더 꽃이 피어납니다. 팥꽃나무는 내한성을 가지고 있죠. 천리향과 같은 속으로 가까운 친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국입니다.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유럽이 고향이기 때문에 유럽 데이지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꽃을 이렇게 보면 연꽃을 닮았기도 하죠. 노지활동이 되는 야생화입니다. 포슬포슬 고산에서 자라나는 고산 구름국화입니다. 앞면 꽃의 앞면과 뒷면이 반전 매력을 이루면서 자라납니다. 일본에서 온 수입 만병초입니다. 만병초는 약재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 왔죠. 꽃이 여러 가지 색상으로 아름다워서 정원이나 공원 울타리, 분화용 등의 관상용으로 적합한 수종 되겠습니다. 만병초는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죠. 너무 강한 햇빛에 오래 두게 하지 마시고 25도 이상이 오르면요 반근을 해서 통풍시켜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동은 베란다에서 하는 게 좋죠. 춥고 척박한 고산지대가 고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하 30도까지도 잘 자라나는 만병초이지만요. 화분에 심겨져 있는 경우에는요. 노지 월동시키면 화분째 얼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실내에서 월동을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휴밀리스 헤스페란샤는요. 분홍색 꽃이고요. 잎장은요. 총 6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옆에 보여드리는 식물 파랑이기 범부채이죠. 애기 범부채가 보통 주황색인데 반에 블루 색상이 가지고 있는 신비
스토리감 가지고 있습니다. 휴켈라 개성 만점 식물이죠. 잎 색상이 다른 식물들끼리 모아 심기 해도 휴켈라 각각의 개성이 삽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이죠.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 아래에 식재를 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핑크 옥토퍼스 초롱입니다. 초롱국화 식물 대부분은요 종 모양의 꽃을 가지지만 옥토퍼스 초롱은요 문어발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름이 이와 같이 붙었죠. 진한 녹색의 광택이 있는 잎을 이렇게 뾰족뾰족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과 잘 어울리는 스노우트리입니다. 데이지과의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 되겠죠. 히비스커스 데이지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의 서해안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회양잎 동초입니다. 회양잎 동초 공기 정화 식물로 거리 식물로 키워놓고 있는데요. 잘 자라서 이렇게 빨간 꽃이 피었네요. 진한 초록의 잔잎이 줄기를 자세히 보면 촘촘하게 다 붙어있는 모습, 정말 개성적인 느낌 주는 석화입니다. 식물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석화의 잎은 일반 관엽이나 꽃식물과는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키우기 매력적입니다. 해피블루 트리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나무인데요. 색감이 참 독특해요. 완전 진한 보라도 아니고 연보라꽃이 피어나고 잎 줄기는 진한 보라색이죠. 수꾼 아네모네의 바람꽃입니다. 미나리 아드비카에 속하는 알뿌리 식물이죠. 영어로는 윈드 플라워라고 하고요. 그리스어 아네모스에서 유래가 되었죠. 봄을 알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별피기 수선화입니다. 개성 강하고 독특한 느낌을 주는 별 모양을 닮은 꽃 나옵니다. 수선화는 굵은 식물이기 때문에 통풍 유념해 주시면서 예쁘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엔 스테몬도 밥 많게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노랑 오공국화입니다. 이렇게 줄기가 없이 거의 땅에 붙어 자라는 듯한 개성 강한 모습 보여드리고요. 별 가감이 역시 지피 식물로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솔채입니다. 단연초로서 보라색의 우아한 꽃이 피어나죠. 해가 지날수록 풍성해지고 꽃도 많아집니다. 키는 50cm 정도까지 피어나게 되죠. 노지 활동도 잘하는 튼튼한 식물입니다. 대문자초입니다. 대문자초를 키울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꽃이 한번 피면 이 꽃이 정말 오래 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꽃이 잘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 있더라고요. 대문자초 꽃을 보시면요. 5개의 잎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3개는 짧고 2개는 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큰 대자를 닮아서 대문자초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동백 중에 블랙 로즈 동백이 있는데요. 블랙 로즈 동백은요. 장미를 매우 닮았죠. 개량을 해서 만들어진 품종 되겠습니다. 일반 동백과 애기 동백을 합쳐서 만들어진 동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동백은요. 장미와 달리 향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꽃이 매우 풍성한 느낌을 주면서 자라나게 되죠. 동백은 꽃이 크고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특히 사랑받는 식물이죠. 봄부터 가을까지는 겉흙 마르면 간수해 주시고요. 겨울에는 속흙 가득 말랐을 때 충분히 간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꽃봉오리가 이렇게 생겨 있을 때에는 그리고 개화기에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삼색 인동입니다. 3번 색상이 변화한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인동과들은요. 덩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반상록 화력 감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나 식재 가능합니다. 꽃이 매우 크고 아름다워 덩굴성 식물 중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는 식물이 되겠죠. 다음은 천리향 보여드릴게요. 무늬 천리향을 지나보면요. 소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자스민과 함께 요즘의 향기를 불러일으키는 식물 되겠습니다. 백천리향도 중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이아나 프린세스 의아리입니다. 종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 의아리꽃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와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둥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다음 식물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겹 크리스마스 로즈는 두툼하고 볼륨감 있는 느낌 주죠. 때문에 약간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화려한 느낌으로 커 나가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로즈는 성장 속도도 빠른 편에 속하고요. 내한성이 좋아서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든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개화 시기는 겨울부터 4월달까지 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로즈, 노지에 식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나무 밑에 식재하는 게 좋습니다. 한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푸른 나무의 잎으로 가려주시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진 다음에 나무 가지 사이로 햇빛이 잔잔하고 강하게 비춰주면서 겨울을 보내게 되면 크리스마스 로즈가 더욱 강하게
강하게 커 나가게 되겠습니다. 호꽃은 동글동글 귀엽고 단정한 느낌을 주죠. 꽃 중에 꽃하면 누구일까요? 바로 작약이죠. 작약은요, 피오니라는 영어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향수 및 화장품에 피오니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작약이 재료로 사용되어 왔음을 의미하죠. 작약의 풍성하고 탐스러운 꽃송이와 더불어 은은하고 향기로운 향기로 인해서 반전 매력도 가지고 있죠. 작약의 꽃말은 수줍음이라고 합니다. 예쁜 꽃 작약을 받아보셔서 보관해 주실 때는 4시간에서 6시간 해가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고요. 땅이 비옥한 환경을 선호하는 것이 작약입니다. 이제 저희가요, 작약 이외에도 다양한 모란도 보여드릴 건데요. 작약과 모란을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땅과 맞닿는 부분에 나무처럼 목질화된 부분이 있다면 모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풀줄기처럼 생겼으면 작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잎으로도 구분이 가능한데 아직 잎이 나오지 않은 상태죠. 모란은요, 잎에 윤기가 없는데 작약은 잎에 반딱반딱 윤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란, 즉 목단이 먼저 피어나고 작약은요, 산작약을 제외하고 모란에 비해서 1-2주 간격 혹은 한 달가량 늦게 피어납니다. 때문에 목단과 작약 둘 다 들이시면 순차적으로 예쁜 꽃을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목단을 키울 때는요, 물 빠짐이 잘 되는 화분과 흙에 키워주셔야 되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두어서 물을 주고 나서는 잘 통풍돼서 화분이 잘 마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고이게 되면 이 예쁜 뿌리가 썩을 수도 있죠. 그리고 줄기가 바짝 마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화단이 아니라 화분에 목단 심을 때에는 화분의 크기가 커줘야 되겠죠. 뿌리가 크게 성장하는 목단이기 때문입니다. 월동이 되는 시크라멘도 이렇게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시크라멘은 대표적인 겨울에 꽃이 피어나는 식물인데요. 월동 시크라멘은 겨울 지나고 꽃이 피어납니다. 몬타나 의아리죠. 앞서 보셨던 상록 의아리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몬타나 의아리입니다. 오늘은 몬타나 의아리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